한국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화재는 아마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팔만대장경을 조금 살펴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원래 팔만대장경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어도 등재가 불가능했는데 이유는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팔만대장경을 보관 중인 해인사 장경판전을 우선 세계유산으로 등록한 후 12년 뒤인 2007년이 돼서야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은 1236년 제작된 몽골군을 무찔러 달라는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유산입니다만, 이 팔만대장경의 역사를 알려면 그보다 200년 전인 1011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대장경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 중 대장각 판군신 기고문에는 처음 대장경을 새기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현종 2년에 거란군이 대거 침입하여 임금은 난을 피해 남쪽으로 가셨으나 거란군은 송도에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과 신하가 합심하여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갔나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자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무찌르자며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얼마 뒤 거란은 스스로 물러났고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인들 사이에서 거란군이 물러간 것은 부처님의 은덕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죠. 하지만 초조대장경은 몽골군이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한 1232년 몽골 병사가 불태워버려 소실됐습니다. 이렇듯 초조대장경의 소실은 오히려 고려인들의 항전의지를 불태웠고 다시금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하는데요. 팔만대장경의 본명은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작된 목적도 초조대장경과 같죠.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생각하건대 대장경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합심하여 발언함 또한 마찬가지이니 어찌 그때에만 거란군이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군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하늘의 보살피심이 한결같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자는 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경판을 새기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1000년을 이어갈 경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무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나무가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나무는 3번 나무, 돌배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후박나무 등이었는데 3번 나무가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무가 선정되면 이를 베어 통나무 상태로 하산한 후 한 곳에 모아 판자로 짜 대규모 작업을 하면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당시 한반도는 몽골군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으로 81,258장의 판자를 짰습니다. 다만 이 판자들은 전부 생나무이므로 건조가 필요했는데 우선 소금물에 삶고 찌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일각에서 전해지는 바닷물에 3년간 담가두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다에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해양 생물의 피해를 받기 쉽고 더군다나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에 불과해 썩음을 막기에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예 소금물에 삶아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경판에 글자를 새기는 과정입니다. 목판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우선 대장경을 원본 종이에 다 써야 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주 잠깐 딴 생각하다 획 하나라도 날아가며 다시 새기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수해야 하죠. 한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졌다는 추사 김정희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요 마치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다고 평가했을 만큼 서체가 훌륭했는데, 이를 위해 경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약 1년의 연습을 통해 통일된 글씨체를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00만 자의 글씨체가 완벽히 동일하죠. 그렇다면 달인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 하루에 새길 수 있는 글자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서각 전문가들은 대략 40자로 봅니다. 목판에 그려진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무제한으로 새길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니까요. 이를 5,200만 자로 나누면 팔만대장경 작업에 동원된 장인이 약 13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판을 새긴 기간은 12년이니 하루 약 수백 명의 장인들이 이 작업에 참여한 것이죠. 하루 8시간씩 꼬박 30년을 읽어야 간신히 완독할 수 있는 이 팔만대장경을 오로지 몽골군을 물리치겠다는 염원으로 새긴 겁니다. 괜히 가장 의미 있는 문화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 팔만대장경과 더불어 항몽의지를 불태우며 제작된 부처상 500개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오징어 게임은 가라, 다음은 한국의 아란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시드니의 파워하우스 박물관의 전시회 개최를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주인공은 한국에서 가져온 부처상 50점입니다. 당시 국립춘천박물관은 호주에 약 50여 점의 석조 부처상을 출품했는데 이 전시의 누적 관람객이 무려 23만 명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처상이길래 호주에서 이토록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일까요? 2001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평소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는 유독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만 오르면 몸이 좋아지는 모습을 발견한 김병호 씨는 아내를 위해 이 야산을 사들여 암자를 짓기로 했습니다. 손수 돌을 고르고 밭을 다듬어 암자터를 만들던 도중 그는 삽자루에 돌덩이가 걸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에서 약 50cm 크기의 돌덩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둥글둥글 얼굴을 닮은 돌 모양도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돌이 아니다 싶어 그는 우선 천막 하우스에 약 100여 점을 보관해 놓고는 관계당국에 신고했는데요. 드디어 땅속에 잠자던 보물 든 나한상이 세상의 빛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유주의 신고를 받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즉각 긴급 발굴 조사를 시작했고 2001년과 2002년에 걸친 두 차례 발굴 조사 결과 건물 세동, 탑자리, 석축, 배수로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유물 발굴 결과 이 터는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창녕사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창녕사는 언제 창건된 사찰일까요? 창녕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보면 이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는 창녕사가 석선산에 있고 석선산은 영월군 서쪽 35리에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 책이 편찬된 1530년경에는 사찰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 정조 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우고에는 창녕사가 폐사됐다는 의미로 금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녕사는 1530년 이전에 창건되었다가 1790년에는 이미 소실됐다는 것이죠.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병호 씨도 이 터가 창녕사 터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출토된 유물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죠. 조사단이 석조 부처상 주변을 천천히 긁어내며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국 송나라의 동전인 숭령중보와 고려청자 등이 함께 출토되었고 여기에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기와에는 창자와 령자가 새겨져 있어 이 터가 바로 문헌에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창녕사임이 확인됐죠. 그리고 30cm 크기의 석조 부처상은 다름 아닌 500나한상이었습니다. 이 터를 발굴해보니 완전한 형태의 것이 64점, 몸체와 머리가 따로 떨어진 것이 각각 135점과 118점으로 총 317점의 나한상이 출토됐는데요. 불교에서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로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최고 경지에 다다른 부처를 이르는 말로 부처님 제자 500명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500나한이라 통칭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한의 경지에 오르면 보통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신통력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다다른 나한은 하늘을 날거나 변신을 할 수도 있고 수명을 연장하고 천지를 움직일 수도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한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해 숭배의 대상, 즉 신앙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나한은 주로 16나한, 18나한, 500나한처럼 무리를 지어 함께 숭배했는데 16나한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한이 된 16명의 제자를 나타냅니다. 500나한은 나한의 경지에 도달한 이들을 총망라해 그 힘을 극대화한 구성입니다. 통일신라 이후 나한을 숭배하는 신앙이 유행하면서 그림이나 조각으로 많이 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한 신앙이 유행했던 것은 약 10세기입니다. 특히 고려는 워낙에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부터 나한 신앙과 나한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나한제를 열었으며 조각상과 불화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몽골이 고려를 침입한 무렵 500나한 신앙은 절정을 이루었는데 8만대장경을 만들어 몽골군을 물리치려 했던 것처럼 500나한을 만들어 몽골군을 물리치고 나라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위 500나한상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 당시 제작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강암으로 제작한 경우는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것이 유일하죠.
그런데 화강암으로 제작된 유일한 석조물이라는 의미 외에도 창녕사 나한이 주목받은 이유는 투박한 손놀림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의 희로애락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50cm가량의 화강암 자연석에 아주 조금만 손댄 편안함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즉 깨달음을 얻은 근엄한 성자의 표정이 아니라 당시 민초들의 얼굴이고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나한상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 친척, 지인 중 비슷한 느낌의 사람을 찾게 되므로 더 정이 가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어쨌든 훼손된 나한상들은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귀속됐다가 2017년 26점의 머리와 신체가 파손된 유구를 접합해 12점의 나한상과 1점의 미륵보살상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창녕사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언제 금폐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조선시대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전체의 80%가 깨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창녕사는 숭유억굴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너무 숭상한 나머지 불교에 대한 보복성 훼손이 많았으니까요. 성종실록 1489년 5월 11일의 기록에 따르면 유생 이벽 등은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정업원에 내린 불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에게 엄벌할 것을 권했지만 성종은 유생이 부처를 물리치는 것은 상을 주어야지 죄를 줄 수는 없으며 더구나 임금이 아녀자의 말을 듣고 그럴 수는 없다며 불교를 탄압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68년 선조 때에는 유생들이 경남 산청의 단속사에 불교 책판을 태우고 500나은상과 4천왕상을 훼손하기도 했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에는 경주 양주 회암사가 불에 탄 흔적과 무참하게 훼손된 불상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종시대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죽자 유생들이 벌인 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창녕사도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도 과한 것은 아니죠. 서양에는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을 하는 것은 돌덩이 속에 갇혀있는 생명을 꺼내는 작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에서 영혼을 꺼낸 조각가는 오로지 서양의 미켈란젤로 한 분뿐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도 화강암 덩어리를 찾아 그 돌덩이에서 영혼을 꺼낸 무명의 조각가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길 빌며 500개의 나한상을 만들었던 그가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조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